도토리가 있으신 분들 오늘부터 도토리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싸이월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내가 가진 도토리 개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개인 계좌에 환불을 해줍니다. 현금뿐 아니라 문화상품권이나 각종 마일리지로 충전했던 도토리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9년 10월 싸이월드 서비스가 중단될 당시 사용되지 않고 남은 도토리는 39억 규모였습니다. 통신사들이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LG U+는 U+ 박스에서 업로드와 자동 백업 기능을 이달까지만 제공하고요. SK텔레콤의 클라우드베리 역시 오는 9월 종료됩니다. KT는 이미 지난해 이 서비스를 접었고요. 앨범은 시간이 지나면 색은 바라지만 내 맘대로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추억을 싸이월드나 클라우드에 담아놓으니 내 마음대로 추억을 꺼내기는 불편하네요. 뜨거운 이슈 따뜻한 사람 5월 25일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시작합니다. 팁 1. Today Issue and People. 팁 1. Today Issue and People이 픽한 오늘의 이슈와 피플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입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도 경매한다는 거 아세요? 14년 전에 올라온 한 영상인데요. 돌진한 아기가 3살 난 형의 손가락을 깨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형제의 모습이 귀여워서 전 세계 약 9억 명이 이 영상을 시청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이 유튜브 영상이 한 경매에서 8억 원에 낙찰된 겁니다. 귀여운 아이들 영상 한두 개쯤은 집마다 다 있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도 한번 도전해볼까요?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은 27년째 집권하고 있죠.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데요. 지난 일요일 그리스를 출발해 리투아니아로 향하던 아일랜드 민항기를 전투기까지 동원해 수도인 민스크 공항에 강제 착륙시켰습니다. 벨라루스 측은 테러 위협이 접수돼서 비상 착륙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 기내에 반정부 시위 조직 텔레그램 운영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체포했고요. 유럽연합은 벨라루스에 대해 경제 제재와 함께 벨라루스 항공사 소속 여객기의 유럽연합 영내 비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피플입니다. 자, 첫 번째 피플 고 이선호 씨입니다. 지난달 평택항에서 작업 중 숨진 고 이선호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원청업체인 동방본사와 또 전국지사 등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여전히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에는 부산 신항에 있는 한 물류센터에서 3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은데도 꼭 있어야 할 작업 지휘자도 그리고 신호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피플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오전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서울시 예산은 기존 예산에서 4조 2,370억 원을 증액해 총 44조 6,494억 원이 됐습니다. 오 시장이 취임한 후 사실상 처음 서울시의 살림을 짜게 된 건데요. 생활 밀착형 지원안을 대폭 늘린 게 특징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한강공원 일대 CCTV 155개 추가 설치, 또 1인 가구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보증 지원 사업, 플랫폼 배달 노동자 민간상해 보험 가입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피플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입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또다시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일요일이었어요. 자신의 지지자 수천 명과 함께 오토바이 행진을 벌였습니다.
오토바이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물론 지지자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요. 거리 두기가 됐겠습니까? 당연히 안 됐고요. 이번 행진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진행됐는데요.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면서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는 냄비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권진원의 살다 보면. 살다 보면 괜시리 외로운 날 너무도 많아. 나도 한번 꿈 같은 사랑 해봤으면 좋겠네. 살다 보면 하루하루 힘든 일이 너무도 많아. 가끔 어디 혼자서 훌쩍 떠났으면 좋겠네. 수많은 근심 걱정 멀리 던져버리고 언제나 자유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란 꿈으로 살지만 오늘도 맘껏 행복했으면 그랬으면 좋겠네. 살다 보면 괜시리 외로운 날 너무도 많아. 나도 한번 꿈 같은 사랑 해봤으면 좋겠네. 살다 보면 하루하루 힘든 일이 너무도 많아. 가끔 어디 혼자서 훌쩍 떠났으면 좋겠네. 수많은 근심 걱정 멀리 던져버리고 언제나 자유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란 꿈으로 살지만 오늘도 맘껏 행복했으면 그랬으면 좋겠네. 그랬으면 좋겠네. 그랬으면 좋겠네.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이죠. 화요일은 변지유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우리 김혜민 PD님 자녀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혹시 몇 살이에요?
우리 애기요? 네. 9살, 7살. 그러면 한 명은 초등학교 학교 다니죠. 네, 음. 학부모시구나. 맞습니다. 네. 요즘에 같이 수업 듣는 같은 반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저 안 그래도 깜짝 놀랐어요. 한 반에 16명이더라고요. 어머, 20명이 안 돼요? 20명이 안 돼요. 와. 우리 몇 명 있었어요? 우리 지우 저희는 씨는. 그 번호가 있잖아요. 맞아요. 40번이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저 50번 넘어갔어요. 아마 저 윗세대는 60번 넘어갔을 텐데 저는 네. 확실히 기억해요. 50번 넘어갔던 건 확실히 기억해요. 확실히 음. 요즘에 많이 줄긴 줄었네요. 특히 요즘에는 이 입학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대학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교육부가 대학 정원 감축과 부실 대학 정리에 대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대학 구조 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와, 저도 아이 가진 부모로서 관심 가는 주제인데 네. 사실 대학교 미충원 인원이 갈수록 늘고 있잖아요. 네, 통계청이 제공하는 국가 통계 포털 코시스 자료를 보면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학령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이 47만여 명이었는데 입학 인원은 43만여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4만여 명이 미충원되면서 신입생 충원율이 91.4%였고요. 또 미충원 인원 중에 75%는 비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이 미충원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대학 입학 학령 인구가 올해 47만 명대인데 2024년에는 43만 명대로 줄어듭니다. 또 대학 입학 인원은 37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대학 정원이 현재 47만여 명인데 이 규모가 유지되면 미충원 인원이 10만 명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대학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아주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고요. 네. 정말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 가운데 대학 구조 조정은 불가피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교육부의 대학 구조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우선 교육부는 내년도 정부 재정 지원 가능 대학 284곳과 재정 지원 제한 대학 18곳을 선정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율혁신대학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자율혁신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네.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발전 전략이나 적정 모집 정원을 마련해서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교육부는 이 대학들이 제출하는 자율혁신 계획을 토대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유지 충원율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 유지 충원율은 대학이 입학 정원 대비 신입생을 얼마나 확보했고 네. 또 재학생이 그 대학을 얼마나 다니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유지 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엔 이제 교육부가 정원 감축을 요구하는데요. 유지 충원율 기준 하위 30에서 50% 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요. 만약에 이행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 유지 충원율이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10월에 유지 충원율 지표 구성이나 산정 방식을 공개하기로 했고 내년 5월에서 6월쯤에 권역별 기준으로 유지 충원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정원 감축은 2023년에서 2024년쯤 네.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낼 그러니까 재원이 줄어드는 거고요. 네. 정부의 재정 지원이 굉장히 대학으로서는 절실하거든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못 받는 대학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부가 이번에 이 한계 대학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네. 학생 충원율뿐만 아니라 교육 여건이나 임금 체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재정난이 심각한 곳을 한계 대학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부의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 한계 대학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요. 한계 대학으로 지정되면 재정 위험 수준에 따라 다시 3단계로 나뉩니다. 네. 1단계 위험 대학은 개선 권고, 2단계는 개선 요구, 또 3단계 위험 대학은 개선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개선 명령을 받은 대학은 폐교되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더 심의를 거쳐서 네.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폐교를 명령합니다. 이 폐교하는 대학에는 교직원 체불 임금 우선 변제를 위해서 청산 융자금을 지원받는 그런 방안도 마련할 계획인데요. 한계 대학 명단은 내년 중에 나오는데 네. 이르면 한 2023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폐교하는 대학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해마다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지금 속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대학은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할 정도의 교육 여건이 있거든요. 네. 결국 뭐 학생들이 피해 보는 거니까요. 네. 대학 구조 조정이 확실히 불가피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변지유 아나운서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퀴즈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의 톡톡 뉴스와 상식 퀴즈입니다. 매년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입학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 정원 감축과 부실 대학 정리에 대한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대학 구조 조정, 2번 대학 미소 조정. 와, 이것도 조정이 되나요? 자, 1번 대학 구조 조정, 2번 미소 조정. 정답 아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0945 우무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변지 아나운서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요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이 전분기에 비해 37조 6천억 원이 증가한 1,765조 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는 27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앱에서 병원에 남은 잔여 백신을 조회한 뒤 백신을 당일에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실종되는 아이들은 매년 2만 명에 이르는데 지문을 등록해둔 아이는 대부분 금세 부모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방접종처럼 필수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지금 시간 1시 22분 4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Let's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앤 피플. 아직은 작은 기업이라서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기업의 숨은 가치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가치를 판매하는 소중한 기업을 소개하는 가판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치를 제품에 담아 만드는 분들을 모셨어요. 먼저 공기 핸디크래프트의 윤하나 대표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공기핸디크래프트 윤하나입니다. 그리고 세진플러스의 박준영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세진플러스 박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박준영 대표님, 세진플러스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저희 세진플러스는 지난 40여 년 동안 국내 의류 생산 기반으로 OEM, CDM을 등의 본제 그 사업을 운영하는 의류 제조 업체입니다. 옷을 만드시는군요. 의류를. 예, 그렇습니다. 세진플러스는 노동부 산하 사회적 기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인식하에 근로자 모두가 잘 놀고 있다는 슬로건으로 와. 디자이너와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신뢰와 협력으로 함께하며 최고 품질을 만들기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네. 세진 플러스입니까? 대표님. 세진 네. 플러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세진 플러스입니다. 왜 대표님 자꾸 세진 플러스라고 하세요? 세진 플러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 2015년부터 네. 의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섬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하며 건축용 업사이클 섬유 패널 플러스넬을 개발하여 건축 자재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조건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네. 올해부터 본격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하는 일이 많은 회사예요. 먼저 첫째 세진 플러스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잘 놀고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함께 일하고 있고, 그리고 폐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지금 건축용 업사이클 섬유 패널을 개발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을 플러스하는 일을 하고 있는 세진 플러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자세히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공개 핸디크래프트는 무슨 일을 합니까, 윤하나 대표님? 네, 저희는 이제 공정모형 원칙을 기반으로 저개발국의 소규모 생산자들하고 같이 이제 제품들을 디자인, 기획하고 제조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더불어서 관련된 컨텐츠들을 기획하고 뭐 캠페인하고 이런 일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방글라데시하고 인도네시아, 과테말라에 있는 이제 생산자 단체들하고 네. 협업하면서 주로 리빙 제품들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돼 있더라고요. 전 세계 소생산자들과 함께 수공예 리빙 제품을 디자인 제작하는 브랜드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4개국, 지금 4개국. 지금 네 캄보디아까지 4개국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또 어디예요?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과테말라. 네네. 아직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국가들과 지금 협동해서 그렇죠. 함께하고 계시네요. 리빙 제품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 만드세요? 뭐 주로 집에서 쓰시는 일상 용품들, 뭐 바스켓도 있고 화분도 있고 다양한 테이블웨어 소품들도 있고 네. 간단한 패션 잡화들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머플러 같은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것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감각적이면서 예쁘고 우리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4개국 놀러 가면 기념품으로 사오는 그런 디자인들 네, 그런 네, 제품들이 네, 네. 이렇게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판대 시간에는 세진 플러스와 공개 핸디크래프트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 박준영 대표님. 네. 아까 전에 폐유 이걸 뭐라고 하죠? 폐유 폐기물? 폐의류라고 합니다. 폐의류 폐기물. 예. 네, 폐의류 폐기물. 이걸 재활용하는 것들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의류나 원단에 의한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환경부에 발표한 자료에 2018년도 전국 그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네. 일일 약 1,200톤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소각이나 매립을 지금 하고 있고 일부 재활용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많은 양의 소각을 시킴으로써 지구 온난화 그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고 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세진 플러스도 의류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예,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단 20% 정도의 폐섬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네, 그리고 우리가 다 입고 나면 다시 또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 소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만 좀 딜레이 될 뿐이지 이거를 어떻게 됐든 다 100% 재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 오염 물질을 그냥 버리지 말고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나온 게 프로스넬이에요. 이게 어떤 겁니까? 섬유가 다양하듯이 이 소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건축 자재로도 다양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축 자재로요? 네, 섬유 폐기물을?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번에 같은 경우도 2주 전에 6평 정도의 모델하우스를 졌는데 네. 섬유의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데크, 내장재, 외장재, 단열재, 바닥재, 지붕재 뿐만 아니라 가구나 아니면 인테리어용으로도 네. 전체를 전부 저희 패널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산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지금 이 패널로 대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섬유 폐기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옷들은 이렇게 야들야들하잖아요. 그냥 네, 부드럽고. 예,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그 강력한 자재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흡음재나 단열재 역할을 했을 때는 옷같이 그렇게 흐물흐물하고 뭔가 흡음이 잘 될 수 있도록 단열과 흡음을 하지만 이렇게 딱딱하게 외부나 데크 같은 경우는 안전 분해를 해서 열과 압력으로 인한 물리적인 방법으로만
압축을 해서 아주 고밀도로 만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폐현수막으로 집을 만드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폐 섬유는 특히 그 인쇄를 하기 전에 화학 네.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오다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초기 단계만 빼고는 그 공정의 원자재로 만들었을 때 친환경적으로 화학 제품을 넣지 않고 분해를 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이걸 다시 또 재생할 수 있을 때까지 네. 가공을 해서 지금 이 다른 섬유와 같이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업사이클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류를 만드는 회사고요. 세진 플러스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염 물질이 나오는데 환경을 위해서 이 오염 물질을 조금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또 업사이클 섬유 패널 플러스네일까지 개발하게 되셨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셨고요. 자, 공개인디크래프트는 보통 우리가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보면 커피나 초콜릿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리빙 제품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리빙 제품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국제구호 기구의 자원활동가로 네팔에 좀 살았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사실 이제 공정무역을 처음 만나게 됐고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취미를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좀 자연스럽게 수공예 쪽으로 눈이 갔던 것 같고요.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런 저개발국들에서 농업을 이제 제외하고 사실 주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수공예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점점 이 소비국하고 이제 생산국하고의 뭔가 디자인 감각이라든지 여러 소재라든지 이런 거에 사실 이제 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무역 하면은 뭐 커피, 초콜릿, 바나나 이런 아주 그 제한적인 식품만 생각하는데 공정무역을 좀 오랫동안 해왔던 나라들에 가면 뭐 큰 마트의 한 섹션을 공정무역 제품으로 꽉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국에서도 소개하고 싶다. 그리고 좀 공정무역의 파이를 국내에서도 키워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리빙 제품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공정무역 관련 제품이 늘어나야 공정무역의 파이가 늘어나는 거니까 네. 제한된 식품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제품명이 엄마가 간다, 미스터 푸드, 꿈꾸는 요란다, 바람마을 굉장히 특별하더라고요.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실 공정무역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래인데 이게 뭔가 지켜야 되는 원칙도 많고 그러니까 또 사실 말하고 싶은 가치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들한테 좀 다가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가장 기본인 사람으로 가보자. 근데 다만 이분들이 뭔가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뭔가 하나의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 한 개인. 사실 이제 이분들 만나보면 굉장히 프라이드가 높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만드는 제품들에 대해서. 그래서 장인 정신을 그렇죠. 갖고 하는 네네네.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누가 이런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거를 좀 이름에 녹여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뭐 꿈꾸는 요란다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과테말라 생산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사실 굉장히 낙천적이고 언제나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나중에 뭐 이렇게 돼서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친구 만나면서 느꼈던 감정 같은 거를 좀 전해보고 싶기도 했고 또 엄마가 간다 같은 경우는 이게 간다 지방의 어머니들이 만드는 이 제품인데 네네. 왜 우리 옛날에 엄마들이 한번 청소 이렇게 쫙 해주시면 마법같이 정리가 다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잡동사니를 좀 이렇게 마법처럼 담을 수 있는 그런 바스켓. 그래서 엄마가 간다. 그래서 엄마가 간다라고 지었고 미스터 푸드 같은 경우는 저희 인도네시아에 나무 제품 만들어 주시는 분의 성함인데 그분의 성함을 따서 이제 미스터 푸드라고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의 첫째 아들들 이름은 다 뿌뚜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래요? 네, 이게 약간 뭔가 철수 같은 느낌인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대표성을 띠는 것 같기도 하고 재미있어서 지었는데 사실 뿌뚜 씨는 한국의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소비자분들 중에서도 뿌뚜 씨 제품 언제 나오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이런 이름에 관심 가져 주시는 게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스토리에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의 가치도 담고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소울도 담고 네,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제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거기서 그렇게 사람을 어떻게 발굴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각국의 그 생산자 단체나 생산자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체나 현지 조합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이 계속 새로운 생산자들을 발굴하시고 교육하시고 또 뭐 제품을 제조하시고 이제 이런 거를 저희랑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 이 공기 핸디크래프트에서 아주 엄선한 그 장인들을 통해 만든 제품들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물건을 보시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 물건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그렇죠. 소비자들이 사기 네. 때문에 굉장히 질 높고 디자인도 뛰어난 물건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공기 핸디크래프트 들어가셔서 엄마가 간다, 미스터 뿌뚜, 꿈꾸는 욜란다 어떤 제품들인지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판대 공기 핸디크래프트의 윤하나 대표, 세진 플러스의 우리 박준영 대표 함께하고 있는데요. 세진 플러스는 대표님 네. 비장애인하고 장애인이 함께 일하더라고요. 네네. 특별히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세진 플러스라는 뜻이요. 거의 제가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이 이름이 세진이에요. 이 아가 지적장애 1급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아이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취지로 세진 플러스를 설립했고, 그래서 가치라는 뜻의 플러스를 거기다 붙여서 세진 플러스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와, 우리 세진님 복도 많네요. 자기 이름으로 아빠가 이렇게 기업도 만들어주고 또 친구들과 함께 정말 일자리를 마련해 준 건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일을 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어려움이 없을까?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할 것 같아요. 어때요? 이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 동안 12년 동안을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등교를 시켰고, 그럼으로써 거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시간이 남든 뭐 좀 부족하든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이 보게 된 경험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그 세진 플러스를 설립하면서 이 친구들의 직업 찾아주는 일을 하다가 보니 시간이 이 친구들 사람은 장애가 있든 없든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플러스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그 과정까지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개발한 계기도 봉제업을 저희가 지금 주하고 있지만 우리 산업군에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평생 우리 아이를 관심 갖고 지켜줄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폐기물이 더럽지만 그래도 이거를 환경적으로 공정을 깨끗하게 하면 국가에서도 이 기업을 보호하게 되면 우리 아이도 보호를 하게 될 거고 옷은 누구든지 다 입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직접 입는 데까지가 아니라 잘 버리면 집으로도 이렇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플러스넬의 의미는 되게 큽니다. 맞네요. 예. 장애가 있는 딸이 세상 가운데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회사를 설립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류 사업이라는 게 이제 하향 사업이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 직접 의류를 만드는 일들이 좀 줄어들고 있으니까 보통 네. 이제 해외에 많이 의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아이템,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다닐 수 있는 회사가 돼야 되니까 새로운 아이템, 폐자원을 활용하는 이 일을 만들게 되셨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플러스의 인생을 우리 대표님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참 뭉클하네요.
우리 윤하나 대표님은 현지에 그 해외에 사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의 물건을 여기서 팔면 그분들한테 경제적 이득이 돌아가잖아요. 그들의 삶이 플러스 되는 것들,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방글라데시랑 주뜨 제품, 이게 황마로 만드는 제품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황마도 사실 굉장히 좋은 소재인데 요즘에 너무 이렇게 신소재들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찾는 분들이 줄어들고 네. 그래서 이제 현지 워크숍이 거의 이제 문 닫을 지경이었는데 제가 이제 황마 소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좀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저희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황마 제품을 시작했고 지금은 사실 생산 설비도 이제 더 만드시고 이제 그 워크숍이 굉장히 활기를 띠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게 네, 참 보람되기도 하고 네, 그런 뭐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되게 소소하게 이분들이 뭔가 자신감을 갖고 그렇죠.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같이 만든다는 거에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한국 소비자들이 내 물건을 평가해주고 사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들은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가면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뭐 좋아하냐고, 네, 뭘 이번에 좋아하냐고. 새로 만든 제품 반응이 어떠냐, 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고 이제 저희가 받는 피드백들은 다 거의 다 전해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들으시면 새로 만드실 때 적용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기뻐하시기도 하고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군요. 작년 여름에 유행했던 가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말 그런 국가들에서 만드는 제가 표현하기가 그런데 뜨개질 같은 가방이 우리나라에서 네, 되게 네. 유행했어요. 뭔지 니트 아시죠? 가방. 맞아요. 근데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외국 장인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면 제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네네네.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기 핸디크래프트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 제가 광고를 드립니다. 가보시고요. 플러스네는 제가 어떻게 판매를 홍보해 드릴 수는 없고 대표님. 이거 홍보할 수 있나요? 개인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축 자재로 파는 거니까. 요번에 그 모델하우스 지게 된 계기는 네네. 글로벌한 그 섬유 브랜드 회사와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네네. 그거를 증명하는 과정에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헌옷은 약 12,000벌 정도, 6평 정도를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섬유마다의 특성을 그대로 증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전시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지 않고 네. 몇몇 그 대기업하고 꼭 필요하신 분만 초대를 해서 간단하게 했었는데 생각외로 인기가 되게 좋아서 오히려 때 아닌 집 장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구를 플러스하는 일이니까요. 친환경 소재를 폐섬유로 만드는 아주 그 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진 플러스고요. 자, 오늘 세진 플러스 그리고 공기 핸디크래프트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공기 플러스 아니죠. 공기 핸디크래프트가 바라는 기업, 내가 좀 어떤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회를 꿈꾸시는지. 저희 기업으로 보자면 되게 유니크하고 디자인도 좋고 제품도 좋은 그런 공정무역 제품을 만들고 그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생산자들하고 더 오랫동안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제가 꿈꾸는 사회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무역을 넘어서서 제품을 뭔가 만들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서 좀 그 당연하게 지켜져야 하는 가치들이 좀 지켜지는 사회, 그리고 좀 다양성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단순하게 물건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가치와 그 지역의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는 마땅한 가치가 무역 가운데 좀 실현됐으면 예. 하는 바람을 우리 대표님이 밝혀주셨습니다. 세진 플러스는 어떤 기업 되고 싶으시고 어떤 사회 꿈꾸세요?
저는 77년도부터 이제 이 섬유에 들어와서 옷을 만드는 재단사입니다. 그러니까 재단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런 그 사회적 가치에 어떤 사회적 갭에 대한 계기는 우리 아이 때문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이가 내가 없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한다는 것은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그럼요.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하면 그거와 별도지만 연관성 있는 게 이런 환경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옷을 입고 생활이나 옷도 마찬가지로 하나에 입고 나면 버려지는 것을 이렇게 잘 버리면 정말 자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막 버리면 그게 다시 나한테 해코지가 들어온다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친구들이나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마을 이런 거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하나가 아니라 장애가 없는 세상이면 좋겠지만 이게 어느 권역별로 해서 저희 세진 플러스가 모토가 돼서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진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멋있는 두 분입니다. 사회를 플러스하는 기업을 만들고 또 가치를 담은 제품을 만들고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가판대 세진 플러스의 박준영 대표, 공기 핸디크래프트의 윤하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